약간 이상한 애가 하나 왔는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죠. 원데이트가 한 적은 많았으나 선생님이 와서 들은 적은 사실 처음이거든. 그때 당시에 2점대 학점. 아 2점대로 가지 말고 좀 솔직하게 얘기해. 2점대. 그 다음에 뭐 금융자격증 없고 딱 하나 운전면허. 이종보통. 중고 신입이었는데 그 이직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솔직히? 나에 대한 이해,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하면서 교직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? 선생님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. 우선은 내가 처음 선생님을 하게 된 계기는 직업 안정성도 일단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 앞에 나가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. 그래서 고등학교나 이럴 때도 친구들한테 모르는 문제니까 설명해주고 그 친구들이 되게 도움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뿌듯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막상 사회에 나와서 그리고 또 보통 직업 특성상 군대를 되게 늦게 가거든.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 밤에 이제 보초를 서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지. 그랬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고 행복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성장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성장을 자본적인 가치나 그리고 또 나의 내적인 성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. 근데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교사도 물론 성장을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다른 직업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면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. 임용고시 합격하고 나서 군대 간 거야? 그치. 임용고시 합격하고 군대를 갔지.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선생님이랑 생활을 했잖아. 그치. 지금 한 얼마 됐지? 그래도 4년은 했지. 4년을 했잖아. 4년. 내가 너를 만난 게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됐네. 이제 작년 4월이었나? 작년 4월쯤. 그치. 작년 4월쯤. 그러니까 원데이트가 왔었는데 약간 이상한 애가 하나 왔는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죠. 원데이트가 한 적은 많았으나 선생님이 와서 들은 적은 사실 처음이거든. 다른 직장에 있는 친구들은 많았어. 선생님이 왔던 건 처음이었으니까 나도 놀랬지. 스펙이 사실 없잖아. 전무하지, 전무. 그치?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내가 또 높아지면서 얘기하면은 스펙을 취득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. 스펙을. 그치. 또 그 당시에 나를 처음에 만났을 때 스펙이 어떻게 됐었어? 그때 당시에 뭐 2점대 학점. 아 2점대로 가지 말고 좀 솔직하게 얘기해. 2점대 학점. 너 2점 몇이야? 아 이거 너무 아 괜찮아. 2점 몇이야? 2.8. 2.8? 야 너 몇이었어? 저 더 높아요. 너 2.95냐? 저 3이요. 2.94. 와. 도저히 교치인데. 와. 2점. 2.8. 자 2.8. 그리고 2.8. 그리고 뭐 토익 이런 거 다 영어 자격증 당연히 없고 토익 이나 뭐 그런 거 스피킹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금융자격증 없고 그냥 딱 하나 운전면허. 이종보통 그거랑 이제 전교사 2급 자격증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. 미안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아무것도 없는 거 전무. 내가 얘를 만나고 얘가 나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그 얘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어? 원데이트 강을 그때 들어갔었잖아. 그리고 너랑 나 얘기를 했잖아. 그러고 나서 내가 너한테 몇 가지 해준 말들이 있었잖아. 그 전후에 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어? 나는 이제 나만의 루틴을 짜기 좀 시작했지.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이제 하기 전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경제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어. 그 전에 안 봤어? 그 전엔 안 봤지. 그럼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?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. 매식경을? 네, 매식경. 그 다음에 그 경제신문을 보고 아침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NCS를 딱 10문제 정도를 풀고 해답까지 하고 출근을 했지. 그럼 그 전에 NCS 안 했어? NCS를 조금씩은 했는데 좀 접근 방법이 달랐지. 그러니까 그때 원데이 특강에 오신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NCS는 좀 풀이 위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이게 있었어. 어떤 이론보다 그거를 직접 풀이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풀이법을 찾아야 된다. 이런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아무래도 뇌가 그 가장 말랑말랑한 시간이라서 그때를 이용해서 배 문제를 딱 풀고 그리고 출근을 했지. 그리고 직장에서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퇴근할 때쯤에 이제 그 경제 블로그에다가 아침에 신문 읽은 거를 토대로 글을 적었지. 오피니언을 적었고 그리고 퇴근해서는 무조건 이제 도서관으로 그냥 바로 퇴근. 그럼 퇴근해서 뭐 했어? 퇴근해서 바로 퇴근해서 NCS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이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필기 공부로 한 11시까지는 계속 있다가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. 그러니까 일과 이후에는 그 퇴근 이후에는 한 하루에 3-4시간 정도를 무조건 필기를 했던 거야. 무조건. 그때 내가 일단은 뭐 자격증이 없어도 일단 필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무조건. 했었잖아. 무조건. 그럼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한 건 어떻게 됐든?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했고 그게 나는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리고 진짜 내가 절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 3-4시간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도 할 수 있고 내 주변에 나는 이제 합격자니까 현직에서 많은 합격사들을 보는데 절대로 은행 필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시험은 아니다.
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집중력이 안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이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승산이 있다라고 본다면. 지금 무스펙이잖아 사실. 그렇지. 무스펙에 뭐 금융권이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에 합격한 중고 신입이 8개월간 지속적으로 행동했던 두 가지가 오늘 이슈란 말이야. 첫 번째는 현장 방문, 두 번째는 블로그.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다 똑같이 애들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정말 소름 돋게 놀란 거는 얘는 이거를 진짜 약간 이상한 애처럼 했어. 그러니까 되게 집요하게 했어 진짜. 그러니까 약간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우리 그 취존의 신인 선의 느낌? 일단 시키면은 얘는 그냥 하는구나. 그래서 그때 스펙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하고 블로그를 했잖아. 이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었어? 나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. 나는 우선은 일단 간절함이 너무너무 컸어. 내가 내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 컸고, 내가 올해,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준비를 시작할 때 29살이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라는 게 엄청났고, 그리고 사실 뭐 물론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몇 살에는 뭐를 하고 몇 살에는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거를 맞추려면은 무조건 30대 초반까지는 취업을 해야겠다.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간절함이 확실히 있었지. 그러니까 아무튼 간절함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계속 끝까지 한 거잖아. 끝까지 했지. 현장 방문 몇 번 했지? 27번.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아. 그리고 지금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나는.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얘기하지만 실행하는 사람들 진짜 이렇게 실행하는 거고. 블로그 글 몇 개 했지? 한 300개는 넘게. 그치. 그거 몇십 경 계속해서 나중에 면접에서 활용했잖아. 그치. 왜 갑자기 또 존댓말?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하기로 하고. 오케이. 그럼 다음 질문은 이제 합격률에 대한 것도 내가 여기 써놨었어. 왜냐면 왕팔이 뭐 엄청나게 똑똑해서 됐다. 뭐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서류와 면접의 합격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. 재밌는 얘기지. 그치. 재밌는 얘기. 작년 그러면 정확하게 시즌을 시작한 게 하반기부터잖아. 하반기부터 시작. 하반기 서류 몇 개 넣었어? 32곳. 32곳. 32곳 중에 서류 몇 개 합격했어? 0개. 0개. 쟤도 놀랬어. 0개. 진짜 이거는 너하고 나만 아는 거잖아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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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개를 넣었는데 은행은 뭐 당연한 거고 은행이 아닌 기업에 한 곳도 안 돼서 정말 나도 너무 놀랬어. 왜냐면 얘가 라이브 때 들어와서 자소서 그 한문학식 첨삭하는 거 우리 피드백 했잖아. 그치. 그거 했었을 때도 보면은 얘 자소서가 나는 엄청 못 썼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거든. 사실. 그런데 다 안 됐다는 걸 내가 들어서 나도 멘붕이 나갔지. 이게 왜지? 이유가 없는 거야. 이유가 없지. 이유가 없어. 그러니까 당연히 필기에 갈 수도 없었고 그치. 면접도 못 갔어. 못 갔지. 그러면 이때 솔직하게 너는 어땠어? 일단 서류가 안 됐을 때 솔직하게 심정. 일단은 정말 너무 힘들었지.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되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. 근데 그런 거 있잖아. 이게 뭔가 사실 교사에서 은행원으로 간다?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보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길이고 나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당차게 도전을 했는데 이게 보기 좋게 너무 32곳이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너무 약간 이거는 당찬 게 아니라 무모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. 그치 들지. 그 시기가 언제야? 그 시기가 하반기. 그러니까 하반기 언제? 월로 한번 따져봐. 한 10월에서 11월 사이? 그쯤? 그러니까 하반기들 많이 떨어질 때. 그래서 나는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이것도 좀 낭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는 딱 1년만 더 하고 안 되면은 바로 접고 다른 일을 하자. 그렇게 아예 다짐을 했지. 그때 사실 그런 생각 안 했어? 어떤 거? 자소서 그거 괜찮다면 왜 자꾸 떨어져? 나에 대한 그런 생각 안 했어? 했잖아. 했을 거야 솔직히. 근데 이제 그거지. 결국에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떨어졌을 텐데 그걸 가지고 남한테 원인을 찾으면은 결국에 난 발전이 없는 거니까. 그리고 사실 합격자의 사례를 보면 나보다 사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붙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나도 내가 이제 교직이라는 거에 담고 있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그 중에서도 은행원을 내가 선택한 거는 내가 내 발대로, 내 선택대로, 내 판단대로 한 거지 누가 이제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었고 딱 1년만 더 하고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나고 다른 일 하자.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보지만 이런 것들도 약간 합격자들과 나는 불합격자들의 난 차이라고 봐. 왜냐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. 이게 왜냐면 왕팔 같은 경우에도 내 수업을 들었잖아. 들었지. 그러니까 듣고 나서 안 되면
아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. 그치. 그치.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보면은 그 환경이라든가 해석을 본인 스스로한테 이제 그런 거 같은데 그게 그치. 근데 그게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는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고 난 보이거든. 솔직하게. 왜냐면 그게 이제 태도잖아. 맞는 것 같아. 그 사람의 맞는 것 마인드고. 같아. 근데 그 면접관들은 말투 하나, 저 사람의 표정 하나 그런 것까지 사실 다 캐치를 하지. 하지. 왜냐면 짬밥이 있으니까. 그치, 나도 느꼈어. 사람 면접장에서. 짬밥이.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. 자, 그러면 다음 질문은